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지, 사진, 그다음에 영상, 텍스트, 그다음에 심지어 오디오, 노래까지도. 애저 피셜. 오늘 애저 피셜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AI MVP고 또 친절한 AI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미정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개하다 보니까 숨이 찬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저 피셜 여러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AI MVP 전미정입니다. 저는 친절한 설명을 특기로 인공지능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애저 오픈 AI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친절한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먼저 오픈 AI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픈 AI가 무엇인가요? 네, 오픈 AI 요즘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픈 AI는 2015년 설립된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에 오픈 AI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AI를 오픈한다, 공개한다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전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위대한 미션을 내걸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설립될 때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페이팔의 창립자인 피터 틸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더 유명한 회사가 되었죠. 뛰어난 기술력으로 유명해졌다. 이런 거 참 어려운 일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오픈 AI라는 업체, 뭐 업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 뭘까요? 도대체 정체가? 사실 2015년 그 당시에는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영리만으로는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기술에 들어가는 수많은 리소스와 자금을 다 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비영리 단체를 최종 모회사로 두고 그 아래 이제 유한회사가 만들어져 있어서 두 개가 같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오픈 AI라고 하면은 이제 자금을 벌어들이는 회사로 인식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컴퍼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오픈 AI 뭐 일단 정신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얘기만 들어서는 홍익인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세간을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 키워드가 있죠. 챗 GPT. 뭐 챗 GPT하고 연관 검색어의 뭐 생성형 AI 이런 것들도 있는데 챗 GPT가 뭘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인공지능 기술들 중에서 알파고 다음으로 제일 유명한 게 챗 GPT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정말 핫한데 이 챗 GPT는 2020년 오픈 AI에서 개발했던 GPT-3라는 모델이 좀 업그레이드된 GPT 3.5를 파인 튜닝한 챗봇형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여기까지 듣는데 사람들의 영혼이 저만치 이렇게 유체이탈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영혼들을 붙잡기 위해서 파인 튜닝이라는 단어는 또 뭘까요? 네, 파인 튜닝 굉장히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모델을 쌓고 학습을 시키다 보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모델을 어떻게 해야지 학습이 잘 될까 설정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웅님이 만약에 한식을 굉장히 잘 만드는 요리사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다면은 일식을 배울 때 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처음 하는 사람보다. 요리를 잘하면 다른 것도 금방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파인 튜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식을 잘한다, 요리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요리를 배울 때는 거기에 맞는 뭐 새로운 재료 아니면 새로운 기법 조금만 더 익히면 되듯이 인공지능 모델도 기존에 학습이 잘 된 게 있다면 걔를 조금 수정해서 더 나은 최적화된 모델을 만드는 걸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계속 잘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뭐 스페인어도 잘하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저는 한국말만 열심히 하는데. 자, 그래서 챗GPT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챗GPT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챗GPT는 정말 다재다능한 인공지능인데요. 보통 우리가 챗봇형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대화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그 이상이에요. 대화도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대화 중에서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코드를 알려줘. 그럼 걔가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C라든지 각종 언어를 활용해서 주석까지 다 친절하게 달아서 네네. 코드를 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번역도 해주고 코딩도 해주고 뭐 굉장히 많은 걸 한다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지금 말일 못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챗GPT에 대해서는 그러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챗GPT하고 같이 따라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생성형 AI라고 되어 있는데, 생성형 AI가 어떤 걸까요? 네, 생성형 AI는 Generative AI 또는 Gen AI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모델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건 대체 뭘까요? 생성을 한다면 뭐 사람들이 필요할 때 글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 뭐 사진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뭐 또 개발자들 같으면 코드도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지, 사진, 그다음에 영상, 텍스트, 그다음에 심지어 오디오, 노래까지도 다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개발자들을 위한 코드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자, 생성형 AI가 있으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네, 팔방미인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뭐 생성형 AI는 약간 이론 같은 느낌이라면 실제로 그 서비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달리, 챗GPT, 그다음에 코덱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은 다 뭐 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 아이들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는 챗이 붙어 있으니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혹시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 아시나요? 아, 네.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 이름만 들었을 땐 수염이 이렇게 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네네.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아하. 그림을 그리는 그 기술을 달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덱스는 이름 앞에 코드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군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인공지능이 모두 다 활용도가 높아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개발을 하는 저로서는 코덱스가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코덱스를 써봤는데요. 네. 아주 오래된 컬로 되어 있는 코드들 있잖아요. 보통 어떤 API나 이런 것들은 컬로 맞아요. 네,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컬을 갖다 붙이고 네, 이걸 C샵으로 바꿔줘. 해서 복구됐더니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에러도 없이 에러도 없이 네, 맞습니다. 한 번에. 네. 주석도 굉장히 친절하게 달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친절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생성형 AI, 챗GPT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 자, 이걸 우리가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애저에서 이런 오픈 AI 기술을 쓸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독점 라이센스를 체결하면서 네네. 오로지 애저 클라우드만이 다양한 클라우드 중에서 오픈 AI 모델을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기존에 애저에서 알고 있었던 AI 플랫폼의 코그니티브 서비스 아시죠? 네네네. 네, 그 안에 애저 오픈 AI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오픈 AI를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네. 애저 클라우드에서 기존에 제공했던 든든한 믿음직한 보안 환경을 그대로 아하. 가져가면서 그쵸.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뛰어난 호환성입니다. 애저의 오픈 AI 서비스 개발자들은 기존 오픈 AI 회사의 개발자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API는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굉장히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모델을 우리 목적에 맞게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뭘까요? 세 번째요? 애저에서 쓴다는 그 자체가 장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자체만으로도 네, 네. 굉장한 장점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구축해낸 리스폰시블 AI 시스템을 네네.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쓰다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동작이 될까? 좀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Responsible AI 체계를 통해서 뭔가 사용자가 이상한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건전하지 못한 컨텐츠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필터링을 해서 훨씬 더 신뢰도 있게 이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장점입니다. 네, 이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이 리스폰시블 AI가 한국말로 하면 책임 있는 AI 정도로 번역이 될 수가 있고요. 책임 있는 AI는 별도의 사이트로 네,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가지 원칙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아, 이러면 정말 믿음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링크는 여기에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 지금 뭐 3가지 장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생성형 AI를 애저에서 사용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챗 GPT를 가져가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코드 X를 가져가서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곳에서 뭔가 새로운 패키지를 구축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개발자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이제 프리뷰, 베타 버전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정식화되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이미지, 그림들을 생성해내야 된다. 그런 것들도 빠르게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공개된 것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엔진에도 들어갈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오피스 제품하고 결합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어떤 정보의 접근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시프트되고 있다. 네, 엄청난 변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챗 GPT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소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챗 GPT가 나오기 전에 네네. GPT 상태일 때부터 기술을 좀 유심히 살펴봤었는데 사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네네. 발전하게 될 줄은 몰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있다,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 AI의 뛰어난 생성 인공지능 기술들을 다른 클라우드가 아니라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네. 때문이죠. 네. 요즘 너무 핫하다 못해서 뭐 요만한 애들부터 네, 저희 어머니까지 니네 회사에서 뭐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기술인데 너무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는 한 번에 끝낼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좀 더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네,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일 다음에 또 애저 PC를 초대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기술이 무엇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네네. 다음번에는 실제로 애저 오픈 AI 서비스가 네네. 화면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화면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MVP시기도 하니까 좀 더 빠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는 애저. 오픈 AI도 애저. 애저.